네, 새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또 규제를 빗결한 곳은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요. 참 걱정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서 지난달 9일 이제 정부가 합동 단속을 시작했는데 그 이전의 상승률까지 이제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의 인기 지역은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이런 상황이고요. 많이 오른 지역은 한 1억 3천만 원까지 76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의 그런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강남하면 항상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신규 아파트에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존에 좀 약간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했던 일반 중고주택, 중고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이제 거의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 수준까지 이제 거의 육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네요. 예. 이런 부동산 가격 일반 아파트 상승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세값도 오르면서 이 갭 투자라는 것이 또 아주 뭐. 저도 이제 이 갭 투자라는 말은 사실 부동산에서 잘 쓰지 않는데, 이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갭 투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70% 80% 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사지 않습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근데 전세라는 것은 사실 무이자로 내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급매로 나온 물건들을 전세를 끼고 사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것을 갭 투자라 그러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여름이 비수기인데도 물건이 지금 딸리는. 그래서 이제 일부 기사를 보니까 좀 무서운 얘기인데 어린아이도 강남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있을 정도로 특히 이제 강남의 일부 재건축 지역에는 이주비를 지금 이제 이주하면서 이주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지역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전역으로 지금 확대되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한 채, 두 채, 세 채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세금 부분이 그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이게 이 투자 수익률이 단기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5억짜리 집인데 전세가율이 80%면은 2억을 투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한 5천만 원, 1억이 올랐다.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1년 안에 6개월 내지 1년에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기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로 되팔아도 뭐 세금에 비해서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다 차익을 제외하고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 부분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갭 투자에 열을 올리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분양 전매 제한, 그다음 대출 규제. 그래서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이 좀 막히니까 이제 대출 규제의 자유로운 이런 갭 투자에 이제 눈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률이 높은 이 단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강북권에 이제 투자 대상에서 이제 제외됐던 버려졌던 이런 기존의 이제 주택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투자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산업이 이제 뭐 연립주택이라든가 차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런 데로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게 뉴타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겠다라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제 강북 쪽의 그런 주택에 있어서도 지금 투자 수요가 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정보만 딱 입수하면은 바로 가서 그냥 부동산 투기하신 분이 그냥 그군요. 그래서 뭐 그 국토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몰리는 곳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발표도 있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게 전체적인 그 정책의 틀 안에서 사실 이런 이 투자 수요, 투기 수요들이 몰린다 그래서 정책을 바꿀 수는 없고 이제 뭔가 이제 국토부에서 뭔가 이제 대책을 다음 달로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대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스크라 그러죠? 위험도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게 네. 그 투자자에 대한 리스크는 많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막 서울 집값이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 한 네. 사실 그 투자 리스크 많지 않은데 문제는 네. 세입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 집값이 내리면 깡통 주택이 되니까 세입자가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이 매매가 이렇게 급매가 나오다 보면 예.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오히려 세입자가 더 힘들고 위험해지는 이런 지경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김준환 기사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치솟는 데는 물량이 부족해서라는데 이게 물량이 실제 부족합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줬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 올해 이제 입주량이요. 네.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10년 평균, 5년 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물량보다 더 올해 물량이 많습니다. 입주 물량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량의 문제이기보다 방송에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 서울에 네. 내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연간 한 14만 가구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쪽에 살고 싶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제 기회가 생기거나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네. 결국 이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서울의 이런 갭 투자의 대열에 이제 반열에 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단순하게 부동산가격이 오른다, 뛴다, 이것이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심리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심리도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네.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예.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 정서 아니면 시장의 정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예.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인구가 줄어들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도쿄라든가 대도시 지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또 오를 때 또 많이 올라주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패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을 아무리 써도 이 막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을 적절히 편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어요. 예. 하여튼 새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었잖아요. 예. 상당히 의기 있게 나왔었는데 그러나 이제 과열 현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정부 입장에서도 곤란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저번에 이제 제가 네.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6.19 대책이라는 것은 강남에 이제 어떤 정부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6.19 대책은 어떤 간만 보는 이런 맞습니다. 대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이제 보니까 강남이 이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강력한 카드를 8월 중에 지금 그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양도세,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유세 부분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양도세, 보유세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 또 하나는 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이제 직격탄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종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아마 이런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갭 투자들이 네. 상당 부분 이제 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즘 증세 논쟁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양도세, 보유세도 그 와중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갭 투자라는 것이 단기 이 매매 차익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막으려면은 양도세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보유세도 뭐 1주택이라든가 일정 부분 가격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네. 다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를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과한다든가 종합부동산세를 부활한다던가 종합정부세를요? 그런 조짐까지도 보여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네. 정부가 사실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지역은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강남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네. 가격을 봤을 때. 그렇다면은 이 카드도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좀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양도세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예.
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효된다면은 실제로 만약 발효된다면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강남 지역에는 거의 뭐 융단 폭격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강남권 4구 정도만 묶어 놓는다면 네. 강남 지역의 거래는 급속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화된다라는 안정을 넘어서 네.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에 그 서울 그 집값이 뛴다 그래서 이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네요. 지금 이제 거의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만하시고 네. 8월 달에 대책을 보시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투기 가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이제 강남권 권역의 투기 과열 지구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된다면 네. 강남 지역은 거의 이제 직격탄을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좀 별로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는가요? 근데 이제 강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강남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이 좀 있고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분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강남에 투자하시기 때문에 네. 이것이 꼭 강남 주민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대신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좀 이제 강남 지역 주민들은 조금 불만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요소는 우리나라에서 참 마술과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준한 교수였습니다.